여러분, 우리는 그저 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저녁을 맞이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지쳐서 하루를 돌아볼 틈도 없이 쓰러져 자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계획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항상 지나온 길을 잘 살펴야 앞으로의 길이 보이는 것이며, 그 앞으로의 길이 잘못된 길이 되지 않으며 더욱 힘찬 올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달리는 길만큼 힘들고 지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나요? 그저 막연히 부자, 행복, 자식들의 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천운인 사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후천운인 마음가짐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신을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반성도 할 것이며,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반성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정된 길, 번영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10년, 20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죠. 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하늘이 선택하여 세상에 내신 분들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실 존재들이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웬만한 분들도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성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늘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며, 또한 중립적이고 보편적일 것이라 생각하실 것이며, 늘 옳은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네, 이러하기에 여러분들이 타인들과 원만하게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며, 어쩌면 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님들도 성인도 자기 그름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분명 여러분은 하나, 둘 이상 적지 못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네,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의 자제분 또 배우자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점 말고 단점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네, 그것을 고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앞서와 같이 단점에 관해서 아셨다면 이제 장점에 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나면 참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단점은 가능한 숨기고 장점으로 승부하면 어떠한 게임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는 인생 역시 그러하며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네, 그러자면 분명히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역시 여러분 쉽게 적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 많으면 둘 정도밖에 못 적으실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잘 모르셨기에 성공하는, 번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법에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은 바로 나를 모르면서 적을 상대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껏 말이죠.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성패의 모든 것들은 거의 80% 이상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삶의 무게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여러분의 단점은 최대한 숨기시고 또 고치려 하시고 여러분의 장점을 드러내고 타인들에게 다가가려 하십시오. 이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장점을 사려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여러분은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은 분명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행복감이 없는 사람은 늘 불만이 쌓이고 또 고통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며 틈나시는 대로 이를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면서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가 즐거워야 스스로의 표정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게 되며 세상 모든 것들이 행복해 보이고 즐겁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운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만 살아오셨지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표가 없으면 행동도 대충대충일 수밖에 없고 또한 구체적인 노력 역시 없으며 스스로에 대한 반성 역시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바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잣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얼마를 모을 것인지, 앞으로 5년 뒤에는 몇 평짜리 어떤 아파트에 들어갈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그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세부적인 계획대로 여러분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부적인 계획을 실행해 가시면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반성하시고 또 이를 고치시려고 수정하시려고 하셔야겠죠. 서울로 가실지 부산으로 가실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최단 시간 안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 없이 온 나라를 떠돌다가 그냥 아무 곳에나 정착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나는 왜 사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쁨일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성취욕이라고 모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 이 삶의 의미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잠시라도 매일 할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의 속도는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간다고 말이에요. 물론 60대, 70대, 80대도 다 그러하겠죠. 여러분, 정말 시간 빠르죠. 하지만 이 시간 모두는 다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시간 속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새기기에 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또 누구는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기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들을 다 보내시고 나셨을 때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